자, 이번에 풀어볼 연습 문제는 3번 같은 경우에는 x의 범위가 주어져 있고요.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얘기고요. 4번은 대칭에 대한 얘기예요. 요건 약간 공식이죠. 자, 최대, 최소값, 분수함수인데요. 네. 이 분수함수 같은 경우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1대1 대응이 돼요. 1대1 대응이 돼요. 1대1 대응은 그 외에도 예전에 배웠던 1차 함수 같은 경우에 1대1 대응이 되죠. 직선의 방정식. 1대1 대응이 돼요. 1대1 대응이 되면 최대 최소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예를 들어서 직선이라고 쳐보십시다. 직선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또는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겠죠. x의 범위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서 여기까지라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여기가 최소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역시 x의 범위가 이 사이다라고 하면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가 되는 거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양 끝점에서 최대 최소가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분수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도 분수함수 같은 경우에도 점근선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점근선. 이건 x축, y축이 아니고 점근선이에요.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이게 1대1 대응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x의 범위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여기다. 요 사이를 x의 범위다라고 했으면 여기가 최대가 되고 여기가 최소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만약에 x의 범위가 여기서 여기다라고 했으면 여기가 최대가 되고 여기 최소가 되는 거죠. 양 끝점에서 최대 최소가 되는 거라고요. 아주 특이하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x축, y축이 아니고 점근선인데 그래프가 요렇게 돼 있고 범위가 이렇게 잘리는 경우가 있어.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잘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대신 이렇게 점근선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가 나올 때는 대체로는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으로 범위가 나와. 그러면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최대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최소가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양 끝점에서 최대 최소가 나온다고요. 요렇게 요 사이라고 하려고 했더니 점근선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보통 거꾸로 예를 들어서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3보다 커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양쪽 범위로 나온다고요. 저런 문제까지 다 포함하더라도 대체로 어떻게 최대 최소값이 결정이 된다고? 경계에서 최대 최소가 결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x에다가 0 한번, 3 한번 대입해주면 하나가 최대면 나머지 하나가 최소가 되게 돼 있다고요. 그게 1대1 대응의 공통적인 특징 같은 겁니다. 다음 단원에서 무리함수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이 무리함수도 1대1 대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1대1 대응이 되는 게 1차 함수, 그 다음에 유리함수, 물론 이거는 실제로는 분수함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무리함수. 이런 것들은 최대 최소에 대한 문제가 막 자주 나오진 않아요. 엄청 중요하게 나오진 않는다고. 왜 그러냐? 양 끝점을 대입해보면 무조건 하나가 최대고 나머지 하나가 최소가 되는 거니까 너무 쉽잖아. 그죠? 그래서 별로 잘 안 나온다고. 하지만 알아는 두셔야 되겠죠. 가끔 한 번씩은 나오긴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0 대입했을 때 최대인지 3 대입했을 때 최대, 그건 어떻게 알아요? 그 대입해보면 알아요. 그걸 대입해보지 않고 누가 더 큰지를 생각을 안 해보니까 모르는 겁니다. x에다 0을 한번 대입해보면 a가 나와요. x에다가 3을 대입해보면 4분의 6a 6 더하기 a가 나와요. 이대로 봤을 때는 a가 더 큰지 4분의 6 더하기 a가 더 큰지 잘 모르겠죠. 조건에 a가 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3 같은 걸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럼 이건 3이 될 거고 이건 3 대입해 보나 마나 4분의 9밖에 안 되니까 2.25밖에 안 되잖아. 그지? 얘가 더 크잖아. 그죠? 그 얘가 최대인 거예요. 그럼 얘는 최소인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양 끝점을 대입해주면 둘 중에 무조건 하나는 최대가 되고요. 나머지 하나는 최소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굴 대입했을 때 최대가 되는지는 아직은 모르죠. 대입을 해봐야 안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대입하기 전에 문자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대입을 해보세요. 대입을 해놓고 식 2개를 써놓고 보면 자동으로 누가 더 큰지를 알 수 있는 경우도 많고 지금처럼 범위가 있어서 적당한 숫자를 한번 대입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쨌건 최대값은 6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a가 6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까 3은 예를 들어서 한번 대입해 본 거예요.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확인하기 위해서 a가 6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a에다 6을 대입해주면 최소값은 뭐가 만들어지느냐면 4분의 12가 되는 거니까 3이 되는 거죠. 3. 이런 식입니다.
자, 분수함수에서 최대 최소는 별로 어렵질 않아요. 양 끝점을 대입만 하면 됩니다. 오히려 특이하고 어려운 거는 2차 함수죠. 2차 함수. 2차 함수는 중간에 꼭지점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고려해서 양 끝점에서 최대 최소가 아닐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라서 4번으로 가보십시다. 4번은 약간 공식인데요. 분수함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죠? 첫 번째로는 뭐였었느냐면 점근선의 교점, 대칭점이라고 나는 보통 부른다 했었어. 대칭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당연히 대칭이 됩니다. 대칭점은 마이너스 2,3 무조건 대칭점은 구해놔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에 나오는 이 직선들도 전부 다 이 대칭점과 관련이 있다고요. 대칭점은 마이너스 2,3인데 또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냐? y는 x 플러스 2 플러스 3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3.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면서 대칭점을 지나는 직선. 바로 얘겠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대칭점을 지나는 직선. 바로 얘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요렇게 두 개입니다. 되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 두 식 자체가 완벽하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 하나는 x 플러스 얼마, 하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얼마 이렇게. 그러면 이것의 교점을 구하면 바로 대칭점이 구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두 직선이 다 지나는 점이 교점이 되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처럼 대칭점을 구해서 식을 완성하는 형태의 문제도 있고 식이 완성되어 있을 때는 교점을 구해서 대칭점, 그러니까 점근선을 구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정리해보면 y는 x 플러스 5이고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a는 5가 되겠네요. b는 1이 되는 게 맞겠죠. 대칭점 꼭 세 가지 외우셔야 돼요. 점근선의 교점과 그걸 대칭점이라고 한다. 아예. 이 그래프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 대칭점에 대해서도 점대칭이 되고요. 기울기가 1이면서 요 점 지나는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이 점 지나는 직선 이렇게 총 세 가지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거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여기까지. 끝.